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요 며칠 시장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 탄력을 좀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상승을 계속 즐겨야 되는 것 같고요. 상승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 이 하락장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락장 때 올랐던 종목 섹터가 뭔지, 하락장 때 잘 올랐던 섹터는 5G입니다. 특히 오이솔루션과 KMW, 그 밖에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등이 신고가를 치면서 하락을 방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수출 관련한 소재, 불매 쪽이었죠. 사실 이쪽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섹터를 신규 매수보다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이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신규 움직임의 자금의 동향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 매매하는 대상이 서서히 바뀌어감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고요. 저 또한 이제 그 매매가 조금만 틀려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에 엄청난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증시는 그렇죠. 바닥권에서 수급이 없는데 지수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뭐 현상은 그래요. 시장이 가벼워져서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이유는 시장이 가볍다, 수급 공백이다 라는 말도 하죠. 이미 신용이 한번 털렸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이렇게 툭툭툭 건들기만 하면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종목을 서치하고 그때그때 급등할 때 따라 붙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실 대다수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애청자님들 뭐 포트에 물려있는 종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이번에 강하게 반등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강하게 뭐 슈팅 나오잖아요. 슈팅 나오고 윗골이 들면 이때 뭐 윗골이 근처에서는 비중 뭐 예를 들어서 몇 프로씩 비중 줄이고 이 다음에 한 번 더 급등해줘서 뭐 위로 장기평선이라고 하나요? 위에서 장기평선이 내려온다면 그때 또 한번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물량 조절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량 조절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갈아타면서 포트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지금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이제 전일 그랬죠. 이제 미 증시가 약간 버벅거리는 박스권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 증시가 뭐 소폭 한 0.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하락의 이유가 저는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채권 금리가 재차 하락을 했다. 이거는 이미 나온 악재죠. 이런 부분은 별로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탈리아 총리 사임이죠. 그러면 조기 총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유로존에 대한 또 정치적 리스크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슈였는데 사실 이게 아직은 크지 않아요. 시장에서 이슈화 되기에는, 그리고 시장을 악화시키기에는 아직 크지 않고, 또한 국내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락에 대한 단기 내성이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 출발할 때 전략 후강을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고, 전일 종가 베팅한 거 그냥 홀딩하면서 올라오면 다 차익 실현했어요.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일부 한두 종목 정도 추가 편입을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라내고 신규로 움직이는 종목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포트의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보면 오늘은 개인들의 이제 여전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부터 이미 수급의 변화가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기관들이 만약에 이러한 시점에서 추세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네, 지수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하락시 분명히 잡은 물량들이 있어요. 하락시 현금 보유를 했다면 물타기를 한 부분과 물타기를 안 한 부분으로 나누죠. 물을 안 탄 부분은 이제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이걸 가지고 또 낙폭 과대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시장 대비 강해서 돌파하는 돌파 종목으로 갈아타든지에 대한 두 가지 네, 스위칭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야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과대 실적 우량주들의 급등이 지금 자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3일 동안 폭풍 상승을 하고 있고, 상한가가 어제 안국약품, 오늘 애증의 종목 인스코비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네요. 해서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은 봐서 제가 이따가 장 끝나고 저녁에 한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라이브 방송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종목도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갖고, 그만큼 제약바이오들이 바닥에서 지금 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추세적 상승, 즉 뭐 예전처럼 대세 상승이 아니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이 급등하면 급등시킨 다음에 옆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도 어중이 떠중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올랐던 끼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주식수가 풍부한 종목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도 먹을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이제 한 종목을 들어가고 추가로 종목을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어제 이제 급등했던 네페스, 뭐 비메모리 쪽 종목도 오늘 잠시 휴식인데, 이거는 이제 일정이 남았고 어차피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늘은 OLED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이제 뭐 HB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룩스, 뭐 이렌텍 등이 좀 강한 올름 보였고, 어제 문 대통령이 효성을 방문하면서 이제 시간에 올랐던 이 탄소섬유 관련주들이 또 갭 뜨고 전부 밀리는 모습입니다. 참 시외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저로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갭 상승을 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사실 굉장히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3분 안에 뭐 2, 3% 내외에서 손절도 바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갭 상승하고 밀리는 종목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이쪽 관련해서 아진산업이나 뭐 좀 오르고, 일치테크 쭉 밀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아무튼 좀 별로였어요. 전체적으로 별로였고, 오전에 이제 IT 소재, 뭐 헬스케어, AI, 빅데이터 쪽에 이제 정부가 내년에 4조 7천억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미래차죠. 미래차 발표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 내용이고요. 기존 내용을 발표한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오전에 관련주들이 살짝 튈 때 또 매도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는 기존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남선알미늄 한창 재질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고 이거는 다 차익 실현을 했는데,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늦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국 그 인사청문회가 좀 잘 안 되네요. 좀 파국으로 가는 모습이 조금 있다 보니
이제 반대급부로 뭐 황교안 그리고 누구죠? 홍정욱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안철수라든지 뭐 유승민 등등 이제 대권에 가까운 이 정치인들 관련한 주식들을 좀 관심을 갖고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끝냈죠. 그래서 뭐 공동 대응의 뭐 그런 모습 일단 뭐 오늘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삼국 협력 뭐 삼국 이제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 특별한 이제 한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삼국이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하고 뭐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노력 등등에 대한 의견만 답은 했지 사실상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한일 관계에 대한 경색적인 모습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제 생각하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장 시작에 앞서서 뭐 잠시 나스닥 선물 양호한 흐름 그리고 환율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1200원 아랫대로 떨어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금 떨어지고 원유 선물 상승 구리값 상승 뭐 등등 이러한 모습은 전반적인 이제 뭐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의 현상과 모습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은 네, 여전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네, 내일도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이제 잭슨 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일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일부 정도 축소하고 일부만 홀딩을 하면서 지나갈 건데 일단 내일 미국장 오늘 밤에 미국장을 보고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이던지 그래서 위치 자체가 뭐 뚫어놓고 뭐 직전 뭐 고점 부근에서 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26일 날 다음 주 코롱 티슈진 상패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적 낙폭과대의 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네,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있죠.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 프로그램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프로그램이 추세적으로 들어올 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빠질 때 시장 밀리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면서 또 끌어올리고 오늘의 시장 즉 오늘의 코스닥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 기관입니다.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시장을 탄력 있게 끌어갔고요. 기관이 참 물량을 좀 봐보면 거의 대부분 우량기업 쪽 IT 반도체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 기계 뭐 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쪽으로 해서 대부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종목을 파는 가운데서도 이런 섹터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죠? 종합을 보면 일단은 198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일단은 양이 4개니까 5개는 나온다라고 보고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코스피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하락의 폭이 훨씬 깊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고요.
지금의 이 V자 상승이 지금 열려 있는 거는 내일까지 640포인트, 많게는 이 부분까지 지금 상승의 폭이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근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현금화가 돼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화가 되면 분명히 기회가 와요.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추세를 가다가 떨어질 때는 며칠 만에 떨어집니다. 한 일주일 안에 파바박 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 놓고, 자신 없으면 그냥 무대응이 그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일단은 경협주 쪽을 좀 보죠. 현대건설은 뭐 예타 관련해서도 있고 해서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현대건설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산인프라코, 두산 쪽은 네, 잘 모르겠네요. 현대 엘리베이 추세적으로 가는데, 오늘 사실 이제 매매를 하려고 아난티를 좀 봤어요. 아난티를 12,000원에 아난티를 이 구간에 걸었는데 안 잡혔네요. 11,800원에 걸었는데 안 잡혀서 여기서 N자로 꺾어서 가는지 아니면 11선까지 밀려서 가는지만 좀 지켜보고 이 부근에서 한번 꺾어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얘는 낙폭과대주의 상승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좀 천천히 가겠죠. 그 외에 이제 원래 대장은 인디에프, 일신, 석재가 대장이고요. 여기서 뭐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는 인디에프 정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전고점을 넘기는 이 저고점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인디에프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갭 떠서 가면 세 번째 갭이 나오겠죠. 그러면 고점이라는 말이 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케다 3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성. 후성은 오늘 10,000원 넘었을 때 일부 이제 11,000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말을 했는데, 또 이제 여기 찍고만 가버려 가지고 또 차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매도가 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밀려 가지고 밀린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매수는 이제 이 아래 구간이거든요. 이제 매수는 이 구간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가 깨지면 이 종목을 당분간은 아예 안 봐야죠. 깨지면 아예 안 보는 종목이 되는 거고, 안 깨져야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제 또 매수한다면 이 구간이 오면 매수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제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매수하고, 이 안에 밴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한적인 사골매매 구간이고요. 사골매매 구간이고, 그 외에 이제 경인양행, 그리고 동진 세미캠 전부 똑같은 관점입니다. 근데 주도주가 꺾였기 때문에 비중을 절대 실어서는 안 돼요. 비중을 절대 많이 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중은 많이 안 실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자, 다음은 수소 섹터인데요. 지금 EM코리아는 보유를 해서 끌고 가고 있고, 이 구간처럼 갈 걸로 보여요. 8월 말에 수소차 로드맵이 나오는데,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칠 거고요. 지금 풍국주정을 어제부터 본다라고 했죠. 풍국주정이 오늘 좀 밀렸는데, 이거 밀리면 이 5일선 타고 가는 것 같거든요. 5일선 근방에서 이제 매매를, 추가 매수를 이제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매수를 해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제 상한가나 20% 혹은 10% 이상의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끼 있는 종목이니까, 뭐가 터졌을 때 가장 강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풍국은 좀 가볍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거 전환사채 때문에 많이 겁을 냈는데, 저도 전환사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다시 봐보니까 전환사채 내용이 그러니까 뭐 메이저고요. 개인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 신한금융, 한국투자 대상으로 이제 시비를 발행하는 거고, 만기 이자율이 0%인데 2024년 8월 28일,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보통주 전환가액이 17,500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읽어보니까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얘네가 좀 공시를 좀 해줬어야 됐는데, 이 이유 자체가 어디에다가 쓰는지 정확하게 말만 했어도 많은 불안감은 사실 안 줬을 거라고 보입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감이 가중돼서 좀 많이 겁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약간의 이제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흐름을 가고 있네요.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일단 추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추세 따라서 이런 구간까지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제 영상에서 오늘 밀리면 보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종목 대응을 하느라고 이거는 매매를 진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을 보다가. 그리고 테린 포장, 일단 고가놀이 중에 있는데요. 고가놀이 중에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8월 27일이에요. 그 셔틀뱅크는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포트에서 좀 제외를 좀 하고, 종목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제외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매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트에 제외를 하고요. YN텍 추세 타고 가는데, 이 종목은 여기에서 방향을 좀 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박스 안에서 꺾이지만 않는다면 추세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강하죠. 강한데 눌림을 공략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대적으로 또 강하고, 유니온은 또 약하고, 그런 모습이네요. 얘들은 어차피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또 이슈가 터지면 한 번씩 뜬금포 급등이니까, 더 내려오면 아래권에서 뭐 보유해서 넘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OLED 섹터, 오늘 HP 테크놀로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죠. 이때 뭐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거를 잡을 때 이때 잡아가지고 또 이때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가고, 이제야 뭐 본점가 왔겠네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때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1차 매도가 됐고, 내일 올라가면 이제 이런 거는 위로 매도가 되면 될 거예요. 뭐 이 정도에서 매도가 돼서 내려오는 구간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런 모습에서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선익 시스템 좀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121선을 타고 가니까 이 구간 언더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OLED를 위로 좀 올려야 되겠다. 덕산 네오룩스, 이제 신고가 종목을 하나 좀 봤는데요. 신고가 종목을, 그래서 이거를 오늘 13,200원
19,200원, 19,250원 이 구간에서 이제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매수가 진행이 됐고, 이제 어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일단은 여기를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치러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장중 수급에 의한 종가 베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급과 실적에 의한 종가 베팅이라 터지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터지면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네, 수급주 종가 베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급주 종가 베팅을 한 19,200원 정도 라인에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가 정부 이제 투자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이 나온 다음에 올랐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LB세미콘 어제 매수한 부분은 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오늘 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밀려서 원래 생각은 한 9,350원에 이제 이렇게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9,350원을 찍고만 가버려 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네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내일은 이걸 돌리는 차트의 모습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잡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네, 한 번 더 시세를 뿜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어깨를 만들 걸로, 여기다 어깨를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투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상투죠. 그러니까 못 넘으면 전량 매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상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메모리 관련해서 텔레칩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61선 탈환했기 때문에 얘도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들어간 게 현대바이오를 일단은 뭐 이 구간 어제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요. 최소한 13,5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보는 게 파미셀, 이 하락의 갭을 메꿨어요. 오늘부로 해서 한번 메꾸고 다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간 61선을 탈환을 하고 또 여기에서 생긴 이 갭 구간을 어떻게 메꾸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지 이게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전투가 일어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파미셀을 좀 관심 종목으로 해서 트레이딩용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도 종목을 정리해 봤고요. 그래도 시장이 요 며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매매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또 기분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